유튜브를 하는 게 사실 여기서도 이제 문학이라는 묵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에필로그에 이제 작가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약간 키다리 아저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답장이 없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책을 비유를 하시는 게 너무 저는 깊이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찍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답장이 오지 않을 누군가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는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다시 읽으며 고아 소녀 주디가 바로 저와 비슷한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디가 이름 모를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의 친필 편지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려 4년간 고아 소녀의 절절한 편지를 받으면서 절대 답장을 보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 세상을 닮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키다리 아저씨는 제가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답 없는 독자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닮았습니다. 문학을 한다는 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희망조차 내려놓지 않은 채, 희망조차 내려놓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기약 없는 몸짓인지, 얼마나 생산성 떨어지는 활동인지 알면서 오늘도 멈추지 않는 이 그리움으로 내 남아있는 모든 꿈을 모아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남은 그리움, 내 남은 열정,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까지 당신이라는 이름의 메타포에 담아서요. 눈치 빠른 당신은 이제 알았을 겁니다. 제 모든 글은 당신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더 많은 용돈이 아니라 아저씨의 따스한 답장입니다. 그러나 키다리 아저씨는 도무지 정체를 밝히지 않죠. 사람의 따스한 온기, 정겨운 대화, 진심 어린 소통을 꿈꾸는 주디. 이런 주디에게 키다리 아저씨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여러 번 상처를 주지요. 물론 언젠가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밝혀지고 모두 감탄에 맞지 않는 달콤한 해피엔딩이 기다릴지라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키다리 아저씨의 영원한 침묵이 제게 남은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끝내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절대로 답장을 하지 않는 독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일이야말로 문학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한사코 답장하지 않는 독자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키다리 아저씨의 기나긴 침묵은 어쩌면 주디에게 최고의 작가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의 침묵은 너무 가혹해서 주디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키다리 아저씨, 당신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교육하는 이유는 애정이 아니라 오직 의무감뿐일 거라고.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의 편지를 읽지 않고 휴지통에 버릴 거라고 말이죠. 상처받은 주디의 마음이 담뿍 느껴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대답 없는 수신자에게 매일 편지를 써야만 하는 작가의 운명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언젠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언젠가 나의 말에 공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펜대 하나로 이 무거운 세상 전체를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사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절망을 견디는 쓰니쓴 인내가 저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디는 절대로 답장하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만 사무적인 용건을 전달하는 키다리 아저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라도 그런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주디에게 그것은 눈부신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위로하지 못한 모든 슬픔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무도 쓰다듬어 주지 못한 그 모든 상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은 단지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참사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 기만해야 합니다. 저는 비로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눈부신 비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미치지 않은 척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하루를 버텨왔겠지요.
내일도 답장을 보내지 않을 당신에게 내가 문학을 통해 수혈받은 모든 사랑과 희망의 언어들을 듬뿍 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온갖 핑계를 대며 답장을 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나만이 쓸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불현듯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 이야기꾼들은 답장이 전혀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한사코 침묵하는 독자들을 향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작가는 어차피 답장을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끝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니까요. 이 말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랑 되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사람들한테 막 편지를 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니까. 사실 저도 세상밖에 저를 그냥 내놓은 거잖아요. 아무 응답도 없을 수 있는 이런 그냥 유튜브라는 세계에 저를 내놓은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주디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답장이 없는 독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책을 통해서 수혈을 받았던 모든 사랑과 희망의 언어들을 듬뿍 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저 이야기꾼은 답장이 전혀 없는 모든 그 순간에도 한사코 침묵하는 여러분들, 독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네, 저는 결국 어차피 답장을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끝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겹쳐서 뭔가 읽으면서 이게 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남은 그리움, 제 남은 열정, 제가 미처 사랑하지 못한 제 자신까지 당신이라는 이름의 메타포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저는. 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가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계속 유튜브 오래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쓰는 편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